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린스펜처스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오셨는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추석 다음이라 연휴라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바쁘실 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연 끝나고 좀 저희끼리도 허슬링하고 같이 좀 뭔가 리더업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현재 그 AI 기반으로 테크 스타트업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현재 저희 쪽에서는 국내 B2B 엔터프라이즈를 하다가 이제 올해 저희 해외 글로벌로 나가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뭐 그게 큰 기업도 아니고 아직 뭐 알려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전년도하고 올해는 조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외에도 프로 인더스트리 형태의 좀 산업 구조들이 조금 더 그 뭔가 성과를 더 많이 내고 있고, 저희도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는 기술 기반이나 조금 기술 고도화가 저희도 나름 조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시기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AI 기반으로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투자 쪽,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사라는 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일이나 타스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나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훈이 요거 혹시 잠깐, 네, 저 PPT를 올려주시죠. 소리가 계속 나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는 현재 그 AI 기반으로 현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B2B 쪽으로 이제 현재 했고, 올해는 B2C로 확장을 하는 단계가 올해 저희 4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하고 올해는 조금 이제 파트너십들이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좀 많이 같이 잘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젠다는 일단은 그 스타트업이지만 일단 저희는 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스하게 살아남는다는 주제로 제가 아젠다를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 오늘 쭉 보시면 약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 현재 저희 에피소드 히스토리, 뭐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로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저희 사람이라든가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파트너십, 그거 외에도 시기나 타이밍, 그거 외에도 좀 본질적인 심리라든가 마인드셋, 멘탈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 투자 받았던 것들, 그리고 조금씩 저희가 이제 레베뉴인가 매출을 조금씩 내면서 조금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었던 것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 AI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이 AI 기반으로 그 개발을 한 거는 저희가 이 사업에 꽂혀서 뭔가 한 게 아니라 엔드유저나 디맨드들이 필요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는 데이터 회사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뒤에서 수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2017년도에 2016년에서 17년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 딱 경력 11년 하고 이제 회사에서 더 배울 게 없다. 뭐 위에 분들, 뭐 SVP나 VP급들, 뭐 소위 얘기하는 사내이사나 본부장님들, 부장님들한테 뭔가 더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제가 뭐 샐러리, 그러니까 그 연봉으로 뭔가 이제 많이 받아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갈증이 있었어요. 저희는 엔지니어 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제 회사에 있기는 싫고, 그래서 펀더멘탈을 바꾸자, 마인드셋을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 2017년도에 스타트하기 시작됐습니다. 저희 지금 스텝은 13명이고요. 현재 저희가 엔지니어가 7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올해 저희가 전년도에 저희가 약 6명, 7명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투자 펀드레이징 받고 조금 더 순차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서 내년도 1, 4분기 안쪽으로는 약 한 19명에서 조금 많아도 한 21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팀은 지금 엔지니어, 데이터 인텔리전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거의 시니어급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안랩, 한컴에 계셨던 분들, 이렇게 또 글로벌 팀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생겼고요. 그로스 팀도 글로벌 팀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쪽에 이제 법인이 올해 3월달에 출범하면서 이제 그쪽하고 굉장히 많은 릴리즈를 하고 있고요. 유저 리서처 팀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개발에 대한 뭔가 꽂혀서 하는 개발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는, 또 아시겠지만 AI 기반이 가장 중요한 건 도메인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들이 어떤 게 정제를 돼서 저희가 더 아웃풋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팀을 저희가 유저 리서처 팀을 전년도에 4, 4분기 정도에 생겼고요. 브레인 팀은 최근에 이제 R&D 쪽, 마인즈레 빛나의 쪽 팀들이 저희 쪽 멤버들랑 같이 이제 조인을 하다가 A/B 테스트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합류한 케이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명이고요. 현재 저희는 그 AI 기반으로 DNA나 CNN 같은 ML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한 2년 반 정도 정확하게 되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앞에서 좀 이따 레퍼런스나 이런 것도 보시겠지만 저희는 그 한국 기반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로컬 비즈니스는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1월에서 1월, 2월 사이에 헤드쿼터를 다 이제 북미 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라든가 서비스는 한국이 나보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더 나가서 더 좋게 외치는 거고, 그 테크 산업이 사실 나가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쉽다고 봐요. 그런 좀 마인드셋에서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2017년도에는 R&D서부터 시작했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IT 전략실하고 현재 이 특허에 대한 관련 것들을 계속 이제 논의하다가 삼성전자에서 특허 양도라든가 특허 양도 실시 허용권 같은 것들 저희가 받아서 그걸 이제 상용화 서비스로 스타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산업자원 통상부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식 서비스 글로벌 수출 기업화 3위 수상하면서 전년도부터 이제 조금 글로벌 쪽으로 계속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올해 3월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저희 미국 법인 출범했고요. 그리고 하나 드림 플러스나 예스24 이제 엑셀레이팅 팁스 이런 것도 선정이 돼서 조금 뭐 R&D나 기술 쪽으로 상용화 쪽으로 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 빈그룹하고 저희 서브레이징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이제 시드 투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 지금 그 혹시 오노프믹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업 가치가 이제 45억 정도로 나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걸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업 가치도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문혜리 님이 또 디자인 해주시다 보니까 그 ICT COC 그 부분 좀 대비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그 정통부에서 신기술 합작조합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정통부나 예산들, 정부 예산들이 움직여지는 곳에서 펀드 조합들을 만드시거든요. 펀드 조합을 만들어서 엑셀레이터나 VC, HBLP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조합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의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니라 투자를 하자. 뭐 교통분야우선주, RCPS처럼 투자를 하자는 취지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타트를 했을 때 저희는 미니멀 바이 프로덕트 필요 없었어요. MVP가 필요 없었고 프로토타입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사업 계획 써서 이거 잘한다. 그리고 이거 우리 전문가도 팀 역량 있다. 이거 하나면 사실 뭐 정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셨는데 지금은 2019년도는 완전 틀려졌어요. 당연히 MVP 있어야 되고 프로토타입 상용화 전까지도 있어야 되고 팀 빌딩이 대략적으로 현재 스케일업하는 그 눈에 바로 좀 가시적인 것들이 뭔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파운더나 엔터프레이너가 어느 정도의 자질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5,800만 시장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마켓핏에서 그냥 뭔가 이 서비스를 하냐, 아니면 미국 북미의 3억 인구, 아니면 뭐 중국의 약 13억 인구, 거기서 무언가를 하느냐는 완전 베이스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서비스에 대한 주요 원인들은 이제 뭐 뭐 북미라든가 아시아 이런 것도 다 문화가 틀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북미 쪽이나 중국 쪽, 뭐 당연히 아시아 쪽 포함이 되겠지만 좀 핏이 많은 마켓 핏이 좀 큰 덩어리들을 먼저 아젠다를 잡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저는 주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부 신기술 합자조합 펀드에서도 저희가 올해 좀 운이 좋게 기술실사, 회계실사 끝내서 잘 받았고요. 펀드레이징 잘 받았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G3 파트너, 이제 B2B 로컬 비즈니스를 저희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G3 파트너십을 저희가 맺어서 G3 파트너는 북미 쪽 서부하고 동부에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이제 본인들이 뭐 세일즈도 해주시고 마케팅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지금 협업해서 리뷰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캠프하고 스마트 스터디에서 저기 투자가 또 들어와서 그렇게 잘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는 저희 마이스톤하고 파이어볼은 어쨌든 저희 목표는 올해 준비 전년도하고 올해가 글로벌 나가는 스텝바이 기간이었고 이제 내년도 1월에 이제 제가 저희 팀들하고 다 한 번에는 옮기진 못하지만 현재 헤드쿼터 한국 지사를 이제 그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거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서머리로 보시면 저희는 텍스트 리포트 문서들을 AI 알고리즘 형태 ML 기반이나 자연 처리 기반으로 비슷한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 주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AI 기반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로우 데이터나 메타 데이터들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반들이 2017년도에는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제가 뭔가 AI 기반으로 뭔가 한다, 스타트업으로 뭔가 한다, 근데 그게 테크 베이스다? 그럼 절대 아무도 투자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2018년도, 17년 그 중반서부터 이제 갑자기 제이컵을 조금 올라가면서 스타트업 외에도 이제 대기업에서 사내 벤처가 조금 활성화되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기업 분들이 이제 매출이 크잖아요. 그 매출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잉여금들이 많으면 이제 계열사에 투자하지 않으시고 스타트업들 너네 괜찮네, 니네 컬처 fit 괜찮네, 들어와. 그래서 뭔가 A/B 테스트하고 더 많이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돌려서 대기업들이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케이스. 그리고 올해는 전년도하고 또 틀리게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아시겠지만 유니콘이나 데카콘 회사들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기술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도 아니라 디맨드나 엔드 유저들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코 인더스트리의 기반의 좀 흥미라던가 아니면 그거 기술 기반의 회사들을 조금 더 관심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보는 것들은 이래서 시기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지지고 볶고 진짜 열심히 개고생해도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 타이밍을 적절하게 주요하게 잘 시그널을 잘 보고 그때 무언가 우리 기술을 잘 태웠을 때 그게 단순한 점프가 아니라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시기나 타이밍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텍스트 문서 리포트들을 요즘에 많이 보시질 않으세요. 특히나 이제 책 같은 것들 사람들 라이프 사이클 패턴이 이제 24시간 중에 선택한 집 중에서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영상 컨텐츠의 트래픽들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먼저 빨리 확보를 해서 학습시켜서 정제해서 아웃풋을 어떤 걸로 낼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으로 저희 서비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그 B2B 엔터프라이즈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템플릿을 B2B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제공을 해요. 이제 템플릿상에서 본인이 이제 치고 싶으셨던 텍스트 스토리를 쭉 이제 치시겠죠. 뭐 블로그나 카카오 브런치처럼 카페 커뮤니티처럼 쭉 치시면 그 텍스트 스토리의 사전적 의미들을 키워드들을 다 동의어, 관계어, 유효들을 유추해서 텍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영상, 애니메이션, 음원, BGM들을 엘라스틱 형태로 서칭으로 다 찾아줘요. 저희 DB. 현재는 저희가 서버 이제 AWS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텍스트 스토리에 맞게끔 키워드를 관련된 디렉토리 DB들을 다 찾아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스토리에 맞게끔 찾아준 서칭 DB 돼 있는 것들을 컨텐츠 프레임으로
병합을 해줍니다. 스토리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 이제 영상들 컨텐츠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덕션에 맡겨야 되고 아니면 디자이너나 아트 디렉터나 뭐 애니메이터들한테 맡겨서 최소 뭐 3, 4주가 걸리고 외부로 이렇게 그 외주를 주게 되면 또 최소 한 500만 원, 700만 원, 좀 적어도 300만 원. 저희는 물리적인 시간을 약 10분의 1로 줄였고 전체적인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약 저희 통계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20분의 1로 줄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서나 인쇄 패턴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 모멘텀 성장 공유를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반대로 어쨌든 영상 콘텐츠의 그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잘 안 보시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유튜브에 가셔서 사용 설명서, 뭐 제품을 사신다, 거기 가셔서 또 보시고, 또 반대로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벤츠를 산다. 그럼 벤츠를 저희가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대라고 좀 얘기하기 그렇고, 요즘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다 유튜브에서 스펙이 어쩌느니 뭐 어떤 게 어쩌느니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지식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사실상으로 굉장히 많이 그로스하게 올라가서 저희는 이걸 2016년도서부터 데이터를 보고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레퍼런스는 이 사업을 이제 뭐 준비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약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저희가 약 50억 개의 로우 데이터, 메타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이제 아까 뭐 필요한 뭐 텍스트를 어쨌든 저희가 뭐 책이라던가 관련된 텍스트를 인풋을 저희가 받아야 그걸 가지고 뭐 이미지, 영상, 애니메이션, 음원들을 이제 서칭해줘서 스토리에 맞게끔 프레임 영상 콘텐츠로 병합해주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약 50억 개 정도 DB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127개 이제 프로젝트 콘텐츠를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기준으로만 186만 뷰의 트래픽을 발생했고, 그서부터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는 약 35%에서 40% 자동화였는데 올해는 이제 약 30%에서 40% 정도 상용 조정해서 75%까지 자동화 시켰습니다. 저희는 지금 파트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책 모델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아시겠지만 AI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까? 근데 이제 지식 정보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책. 근데 책은 아시겠지만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완벽한 거죠. 왜냐면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한번 보고 뭔가 또 만지고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책이 굉장히 교정 교율이라던가 오탈자도 없고, 저희가 항상 중요한 자연어 처리 기반에서 동의어, 관계어, 유의어들이 거의 완벽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리소스를 가지고 저희가 영상 콘텐츠로 만들었었던 게 가장 중요했었고요. 그게 저희 쪽으로 캐시카우나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이제 좀 헬스해지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레베뉴나 뭐 매출이나 조금씩 성장을 한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파이낸스나 뭐 보험 생명사, 디지털 헬스케어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보험약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하나 드림플러스 지금 들어가면서 하나생명하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생명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 안 보시잖아요. 보험약관 안 보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을 하시든 건강보험 뭐가 가입하실 때 안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방대한 양들을 저희가 서머리 요약본으로 만들어주는 또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것들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컨텐츠로 직관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재밌게 바로 이해도가 쉽게끔 그것들을 좀 하나생명 쪽하고 하나 드림플러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파이낸스나 제약바이오, 바이오 쪽은 이제 학회를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학회, 예를 들어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들 가보시면 세미나 학회 때 7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논문을 가지고 PPT를 하나 틀어놓고 계속 읽으세요.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굉장히 딱딱하고, 그게 뭐 최소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3, 4시간씩 합니다. 이제 바이오 쪽은 신약이나 뭐 이제 복제약,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뭐 무릎 치료라든가 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회에서 너무 이제 진부하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 디스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해서 조금 더 쉽게, 그게 뭐 논문이든 앞으로 나오는 리포트든 조금 더 이해도를 쉽게 하는 것들을 이제 파트너들 중에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뭐 출판사들 아까 말씀드린 파이낸스나 제약바이오틱스 헬스케어 쪽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스마트 스터디 이제 핑크퐁하고는 올해 이제 저희가 8월 저번 달 8월이죠. 8월 달서부터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아들이 많거든요. 티네이저 이게 주니어하고 티네이저 사이 10대하고 20대 때 하는 뭐 음원이라던가 아니 동화 이야기나라이가 동화 같은 것들도 음성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다 성을 쓰시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음성 보이스 형태의 레코딩을 이제 기계로 처리로 해서 성우처럼 돌아가는 것들도 현재 저희가 파트너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17년, 18년까지는 거의 R&D였고요. 저희는 올해는 이제 조금 저희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올해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저희는 처음에 시드는 로어인베이션넷 쪽하고 이제 팁스 운영사 시엔티테크에서 이제 받았고 최근에 이제 디캠프하고 스마트 스타일 벤처스에서 프레이 라운드를 좀 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라운드를 요거 말고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성처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제외했습니다. 네. 이게 잘 보이시나요? 근데 잘 보이세요? 네. 제가 말씀을 다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2017년도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서는 다들 우려하셨어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그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뭐 친구들도 직장 생활 그만하고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진짜 이제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상당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나 이제 부모가 되는 입장이나 친구들 아니면 정말 내 그 DNA까지 정말 절친한 사람들도 다 얘기하겠지만 무슨 사업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스타트업이 없었어요. 자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투자를 받을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R&D를 하고 R&D가 서베이나 리서치를 엔드유저한 팀에다 돌렸을 때 거에 대한 70% 이상이 우리 쪽으로 정말 좋은 긍정적인 굿뉴스를 주면 가자.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서비스였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저희가 투자사들이 이제 들어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마인드셋이나 멘탈들이 조금 이제 펀한 걸 좋아해요. 사실 분위기가 무겁지 않고 펀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훌륭한 회사를 만들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완전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훌륭한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와 이제 그걸 통해서 점프해서 뭔가 훌륭한 회사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걱정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또 이제 투자사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스타트업끼리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건전한 회사, 투명성 있는 회사, 그 대신 이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지 지금 이제 그런 단계고요. 내년도에 저희는 이미 내년도 사업 계획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대부분이 한 10월, 11월 정도에 신사업들 많이 올리시는데 저희는 이미 올해 3, 4월 정도에 내년도 사업이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 지표, 저희 KPI나 마일스톤은 지속 가능 지표를 현재 시점에서 더 그로스하게 제이콥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B2B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만 하다가 이제 B2C로 확장하는 모델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서비스를 뭔가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런 많은 레베뉴나 많은 이제 기업 가치 밸류를 많이 높여서 저희가 이제 현재는 13명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이 합류하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내년 1월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리즈가 다 되고 러브콜이 많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계속 좋은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요. 저희 스테이지 단계는 현재 그렇고요. 저희가 이 사슴 보이시죠? 사슴이 뛰어나는 포지션이 저희가 올해 4, 4분기 정도 될 거고요. 요거에 대한 의미는 제가 이제 드린 시간이에요. 967일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제가 매일 계산하거든요. 2만 1000여, 정확하게 2만, 이게 이제 오늘 기준이 아니라 엊그제 기준으로 약 2만 1040시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것들, 자, 단위 데이터를 뭔가 저희가 가져와서 R&D를 했고 상용화 가는 데까지 올해 기준으로 약 파트너가 67개가 생겼고
멤버가 현재 13명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밸류,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가 약 52억인데 이 정도가 생겼고, 그거 외에 이제 좀 더 많이 얻었던 거는 제가 이제 투자 쪽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전년도 4분기서부터 투자나 파이낸스,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투자에 대한 것들은 정말 빠삭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건 돈 주고도, 예를 들어 4년제 세무사, 예를 들어 뭐 세무사 전공이나 경영학 전공하신 것보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투자 쪽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칭. 네, 지금 여기서 피칭하는 것도 제가 조금 이제 매몰돼 있거든요. 저희 서비스에 매몰되고 뭐 이렇게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피칭도 제가 어제 이 ICT COC에서 이제 뭔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 메이크업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린 게 다 좋을 것 같은데, 피칭을 한 17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2017년, 18년, 19년도까지 약 170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것부터 애티튜드나 톤앤 매너 같은 것들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발전이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이런 얘기조차도 못했고, 당연히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피칭해야 되잖아요. 뭐 5분 발표, 10분 발표, 그런 것들도 작년 상반기, 하반기, 그 3, 4분기까지는 전혀 트레이닝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부장이 좀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R&D 쪽, R&D 쪽도 요즘 이제 AI 기반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뭐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한국 트렌드가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갑자기 뭐 선정희 회장이 갑자기 와서 뭐 우리 정부하고 만나서 자 AI 기반이 최고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다음날 추경이라든가 추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좋은 아젠다가, 서비스가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산업 섹터에 미치는 영향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도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버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한 2년, 1년 동안 R&D를 하지 않으면 바로 상용화까지는 사실 저는 제 기준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뭔가 목표가 있고 그걸 가서 뭔가 인공지능을 돌려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나오는 데까지 최소 1년, 2년, 지금은 이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개발 고도화가 상당히 전년도하고 저도 몸으로 체감하는 것들은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오픈소스 개념이라던가 저희 자체 원천 엔진을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받고 빠르게 뭔가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건데,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 기반이나 빅데이터, 특히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산업들은 최소 2년에서 3년은 학습돼 있고 최소 A/B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있을 것 같아서 R&D 쪽으로 굉장히 많이 요즘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허라던가, 그 특허가 제가 이제 특허 관련도 잘 몰랐었는데 특허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그것 통해서 또 이제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사실 또 많아졌습니다. 제가 얻었던 게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24시간 패턴 중에서 제가 요즘은 4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자거든요. 나머지 20시간에서 19시간은 완전 진짜 일인데, 이제 글로벌 나가고 B2C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는 조금 이런 마음가짐, 마인드셋이 조금 덜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투자가 들어오시고, 그 투자사들이 이제 말의 힘이 무겁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파운더와 엔터프레이즈가 소위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들이 이제 서서히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제가 13명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13명하고 또 13명이 관련된 한 명이 또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3명씩만 잡아도 저는 막 39명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최근이 아니라 올해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 기술 서비스 하는 것도 있고, 뭐 파트너십 맺는 것도 있고, 자금 조달도 또 해야 되고, 우리 팀들도 싸우지 않게끔 잘 해야 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제가 올해는 이제 계속 뭐 싱가포르나 홍콩, 베트남, 또 이제 산호세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올해 7kg가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활동량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있다 보니까 리프레시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데스크에 앉아서 또 결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산지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펀딩이 들어오면 그만큼 회사가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의무도 있고, 저에 대한 뭐 또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오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사색을 많이 합니다.
사색을 많이 해서 최대한 운동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제 거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빼려고 하고요. 17년도에 뭐 지식서비스 글로벌 수출기업화,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제 뭐 지식서비스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상 탔던 것들, 그리고 정통부에서 ICT 컴플렉스 이제 선정되고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저희가 특허양도 한 것들이 있고, 그 ES24 이제 디지털 컨텐츠 스타트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베트남 쪽 빈그룹하고 이제 저희 이제 컨텐츠 투자 유치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드림 플러스 저희 에스레이트 1200개 기업에서 27개 이제 선정되면서 저희가 빠르게 이제 하나생명하고 보험약관 같은 것들 조금 더 빠르게 서비스를 지금 붙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투자 유치 상담에 뭐 베트남 넘어가는 것들, 저희 팀들 식사하는 거. 최근에 이제 디캠프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디캠프가 이제 저희 쪽 또 투자 라운드 돌면서 좋게 또 진행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저희가 연회비를 이제 1년에 150만 원씩 내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하고 같이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지금 의장이 이제 배달의민족 김봉주 대표님 의장으로 계시고, 토스라던가 직방 좋은 지금 유니콘 기업들은 다 이제 계시고요. 저희도 연 회비를 내서 스타트업 포럼하고 뭔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요. 저희 회사는 제가 이제 제 회사가 아니에요. 제 지분이 희석이 되고 투자사들이 들어오고 제 CTO나 C-레벨 되시는 분들한테 제 지분을 또 스톡옵션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의 회사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포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그렇다고 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는 절대 저는 혼자 성장한다고 보지 않아요. 파트너십, 그리고 역지사지로 니네 이런 거 잘해? 우리 이런 거 잘하는데 우리 A/B 테스트 해볼까? 그걸 통해서 뭔가 재밌는 게 나오면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저는 선순환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뭐 포럼이나 컨퍼런스들 사실 많이 다니고 있고, ICT COC 과기부하고 여기 그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대안업도 저희가 지금 에피소드의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리마인더를 많이 드리고, 뭔가 더 많이 저도 사실 배우는 거지만 더 많이 뭔가라도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모든 것들 다 여기에 녹여낼 수가 없어서 저희 웨인스타 곧 웹 들어오시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저희 웨인스 벤처스 치시면 검색하시면 저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뭐 대략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제 플로우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심도 있게 좀 말씀드리는데 진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해석해서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웨인스 벤처스는 일단 저는 그 처음에 초창기에 오피스가 없었어요.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에서 맥북 하나 들고 왔다 갔다. 그때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이제 저하고 CTO하고 이제 코파운더가 이제 2명, 저 포함해서 3명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얘기하겠지만 이제 도망갔습니다. 코파운더가 2명이 도망갔고, 그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하면서 오피스가 없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R&D를 했죠. 그리고 이제 빅뱅 엔저스 황면선 대표님하고 매셔 엔저스 이제 이태경 대표님을 좀 만나면서 좀 마인드셋이 많이 깼어요. 기존에 제가 해왔던 답습된 행동 방식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좀 받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가졌어요. 그리고 뭐 유대인이라든가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에서 받는 마인드셋들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이제 매셔 엔저스 이태경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조언을 저희가 투자를 못 받았지만 많은 조언을 지금까지도 해주고 계시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해주십시오. 당시 이제 2017년도에 빅뱅 엔젤스하고 이제 매셔 엔젤스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 하나 들고 이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근데 안 해주셨어요. 결국엔 안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출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용 대출을 내서 제가 이제 1등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해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자금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대출을 했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한 명으로 시작했고, 저 한 명으로 시작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파운더가 두 명 있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론을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제가 3천만 원 받았거든요. 3천만 원 받고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제가 이제 코파운더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내 돈이 3천만 원이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아마 10개월 안쪽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너희들 이제 폰을 사용을 하자.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약 12년 정도 생활을 이제 저기 직장 생활을 했었고 저희 서비스에 이제 매료가 되셔서 사실 이제 합류를 하신 거거든요. 결론은 이제 제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8개월 정확하게 8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제 본인들 돈을 써야 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같이 힘들어졌다,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뭐 도망갔다고 표현하기 조금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한 명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브랜드가 저희 웨니스 벤처스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VC나 AC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회사. 근데 투자회사는 전혀 아니고요. 웨니스는 이제 제가 그 미국 뉴저지에 하이스쿨의 유명한 교장선생 톰 아첨이라는 분이 테드에서 2016년도에 당시에 굉장히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테드에 나오셔서 고등학생들한테 교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 회사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회사를 만들 생각해라. 그런 것들을 아젠다를 가지고 테드에서 굉장히 많이 강의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영감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사실 또 스타트업을 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새겨야겠다. 근데 저는 이제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새길까? 뭐 문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웨이니스라는 걸 써야겠다. 그래서 웨이니스를 이제 쓰려고 하면 또 이제 이런 저작권이나 뭐 상표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우려가 돼서 혹시나 제가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도 SNS 다 찾아가지고 웨이니스 하이스쿨에 이제 톰 아첨한테 이제 링크드인으로 이제 이메일을 찾아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북미다 보니까 한 15시간 이 정도 있는데 1시간 반 만에 팔로우 피드백이 이메일로 왔어요. 수민 씨, 웨이니스란 거는 우리가 뭐 쓰든 안 쓰든 그런 거 상관없고 성장해서 무조건 미국으로 가라. 그거 멘트 하나 딱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웨이니스라는 단어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우려도 없었다고 멘트를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웨이니스 뒤에는 이제 벤처스 제가 이제 벤처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이니스 벤처스라는 게 이제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조금 깨지네요.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저희 BM도 중요하지만 그 BM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기술 전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어쨌든 기술이 진보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마인드셋이 멘탈이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따라서 남들이 문제 해결을 예를 들어 일주일 하는 거를 저희는 1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게 저희 스타트업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되고 문제 해결 풀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바로 눈앞에 보여주고 바로 A/B 테스트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 그걸 가지고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저희 마인드셋 코어 밸류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솔직한 거, 거짓말하지 않고 가장 솔직한 거. 자, 두 번째, 펀한 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싫었던 거는 스트레스 감정 노동 막 받아가면서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이 재밌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존 능력. 저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제가 답습한 지금 제가 이제 올해 81년생인데 제가 알아왔던 시간대로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영감 받고 인사이트 받고 저 사람들에 대해 코멘트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정말 많이 있으면 제가 동기부여돼서 변화되는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제가 지금 2년 반 정도 배웠던 거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이 녹여놓고 그 사람들하고 정말 심도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분들한테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갈증이 있어요. 저분한테 검증을 받을 뭔가 말을 섞을 수 있는 수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섞을 수 있는 수준을 계속 케이스 스터디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된 거죠. 뭐 데일리, 위클리, 뭐 먼슬리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 사람이 뭔가 영감을 받는 데는 뭐 책도 있을 거고 뭔가 강연도 있을 거고 그게 저한테는 사람으로 통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역지사지에 대한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고 어떤 걸 또 중요한지 제 입장이 아니라 상대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마인드셋이 저희 코어밸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행 가능성. 네,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바로 실행 가능성을 했던 거는 저희가 시도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바로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고 있는 지식 정보라든가 예를 들어 뭐 정보가 있으면 저희는 하루 잠자고 나서 바로 하지 않아요. 다음날 그냥 바로 꽂히면 바로 합니다. 1시간 있다. 늦어도 2시간 반 있다 저희 서비스에 무조건 도입해요. 그리고 이게 에비 테스트 했을 때 잘 돌아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꽂혀서 또 그걸 만족도를 두지 않고 저희가 서베이나 리서치를 계속합니다. 저희 유저 리서치 팀에서 계속해요. 우리 펑션이 여기 기능에 들어갈 건데 어때? 우리 가격이 라이센스가 지금 1년 피에서 79,900원인데 어때? 합리적이야? 이런 것들 계속해요. 네, 저희는 데이터 회사다 보니까 소비자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B2B 엔터프라이즈나 현재 이제 B2C로 확장하는 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서베이 리서치가 그 근거로 하는 데이터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소위는 펀드레이징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 저희 이제 코어밸류에서 조금 더 이제 2019년도 바뀐 거는 이제 좀 비슷한 건데요. 저희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답습이라든가 해왔던 방식들이 다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제가 81년생으로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교 다니고 뭐 유학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정답이 아니었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자 했던 정답들이 자문을 구했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답이 바뀌었었던 것들. 그래서 확실히 기술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하고 많이 일을 해야 그게 점프를 하든 뭐 상향 조정이 되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펀하고 크리에이티브로 많이 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IT 베이스나 아시겠지만 엔지니어 베이스들은 이제 기술에 매몰돼서 인사이트가 없으시고 이제 데이터로만 세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조직 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EQ적인 감성적인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로만 세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케팅에서 좋은 얘기 주면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루틴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가 않으면 R&D나 엔지니어 파트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데이터 기반이나 기술 기반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마케팅이나 제휴 쪽 이제 조직 생활 하실 때 기준으로 그리고 좀 EQ적인 감성적인 게 좀 있으셔서 조금 더 포용해서 뭔가 기술 개발이 좀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루틴하게 돌아가야 기술이 조금 펌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제가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웃컴. 저희가 이제 항상 중요한 스타트업은 매출이 없어도 사실 뭐 나스닥이나 뭐 매출이 아니죠. 이익이 없어도 뭐 나스닥이나 지금은 이제 그 다우지수에 뭐 이렇게 IPO도 하고 M&A도 하는데 저는 요즘은 이제 매출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2017년, 18년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니멈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MVP도 필요 없었어요. 사업 계획 하나로만 한다 그러면 정부 지원 예산 받고 뭔가 올릴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MVP 프로토타입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도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뭔가 꽂혀서 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뭔가 근거로 하는 저희도 이제 근거로 데이터를 보면서 사업을 했었고 유저 리서처나 이런 것들 돌리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B2B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됐고 매출이 조금씩 저희가 아예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있으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디자인. 자 디자인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직을 만들고 이제 뭐 투자사들 만들고 파트너사들 만들 때 일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기술 개발은 보여주시는 사용자가 UI나 프론트 기반에서 사용자가 굉장히 간편해야 되고 UI 기반도 굉장히 이뻐야 되고 뭔가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재밌게 잘 나와야 되는데 편하게 심플하게 근데 그런 디자인이 감각이 있지가 않으면 요즘은 조금 많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가치는 조금 조직도 디자인이 돼야 되고 우리 기술도 좀 디자인이 됐으면 하는 바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골 가는데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까 이제 엔드 유저나 디맨드들 서베이나 리서치 돌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명하는 거는 어쨌든 빨리 모바일이나 인터넷 뭐 리서치 조사 기관에 빨리 3,000명 대상 그 특정 다수를 빨리 돌려봐서 우리가 이런 거 할 건데 아젠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사용할 의향이 있어?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자 어느 정도의 돈 낼 의향이 있어? 그리고 돈 낼 의향이 없으면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너네들이 돈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근거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사라던가 투자사 외에도 누군가 사용자 기반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 구해. 근데 좋은 스타트업 굉장히 많습니다. 서베이 해주고 3,000명, 10,000명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해서 우리 사업을 뭐 와디즈도 최근에 이제 많이 하죠. 리워드해서 뭐 펀드레이징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시도를 빨리 해서 아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뭔가 코멘트나 피드백을 받으면 정말 자신감이 쌓여요. 그럼 벽에 대한 허들을 깨부시지 못하지만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근거를 많이 만드시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자 MAU나 DAU는 이제 트래픽인데 이 회사가 서비스든 어떤 플랫폼이든 커머스든 뭐 어떤 거든 중요한 거는 일일 이용자 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게임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안에 뭔가 펌핑이 있지 않으면 그 뒤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요즘은 쇼텀하게 롱텀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대기업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우리가 5년 안에 6년 안에 중장기 사업, 신사업, 예를 신사업이든 기존 사업이든 뭔가 올려서 더 그로스하게 한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사실 모르고 서비스가 일일 이용자 수, DAU와 MAU, 월간 이용자 수를 갭을 구했을 때 회사의 밸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이라던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데이터가 우리 쪽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때, 시그널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뭔가 더 활용할 수 있는 MVP나 프로토타입을 빨리 제공해서 그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든 아니 누군가를 설득을 하든 이해관계를 시키든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넣어놨고요. 아까 앞전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자 회사는 제가 아무리 잘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파트너가 있어도 시기나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17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 17년도에 리서치나 서베이를 돌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이 없었습니다. 자체가 없었고 인공지능 베이스도 수면 위로 막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1999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공공학번인데 99년도에 인터넷이 이제 확장이 됐죠. 북미 같은 경우 92년도에 이제 들어왔고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파는 사람들이 야 인터넷으로 무슨 옷을 팔어 자 우리가 무슨 과일 음식이 있는데 야 우리가 무슨 음식으로 인터넷에서 올려서 무슨 그걸 팔어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게 이제 그분들의 시장이 이미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연결고리가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제 잡스 형님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이제 만들면서 그때서부터 뭐 IoT나 뭐 지금 저희 한국이 얘기하는 포인더스트리 형태의 이제 산업 구조가 파이프라인이 정말 많이 이제 스케일업이 많이 됐는데 저는 이제 내년도 2020년도는 한 번 더 10년마다 저는 시기가 더 온다고 봐요. 그거는 제가 그냥 어부성설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로스하게 뭔가 물리적인 시간을 수요했을 때 기술 고도화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 구조가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하고 있는 10년 사업들을 지금 1년, 2년에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3년 동안 할 수 있던 사업들을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는 확실히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한 번 더 좀 임팩트 있는 시기와 타이밍이 한 번 더 올 것 같다.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북미라던가 뭐 시장에서 투자 펀드 제가 요즘에 이제 투자사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 거는 확실히 2020년도에는 뭐 대기업이든 글로벌이든 뭐 유니콘이든 그쪽에 핀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2020년도에는 확실히 뭔가 더 기술이 올라갈 것 같다. 거기에 이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시기 타이밍적으로는 저도 지금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여기 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인가요? 근데 그러세요? 네. 일단 어쨌든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계시는 시니어급들, 뭐 VP나 SVP, 뭐 본부장, 뭐 부장님들 예를 들어 그분들도 요즘은 다 나오셔서 스타트업하고 조인해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하시는 그런 갈증이 되게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시기 타이밍이 올해 굉장히 좋아졌고요. 스타트업 IT, 특히나 ICT 쪽 개념들, 회사 섹터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내년도는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좀 이따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자금이 돌아가고 시장이 자금이 돌아가고 이걸 살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형성이 2017년, 18년, 19년도는 제가 봤을 때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됐고, 앞으로 정부 지원에서 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은 단순한 비용으로 R&D나 기술 사업으로 이렇게 정부 지원 예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AC나 VC, GP, LP들이 그런 것들을 펀드 조합으로 만들어서 이제 회사들한테 투자를 올해서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들이 있으면 전년도하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투자 펀드레이징을 받기가 더 좋다. 그리고 기술 고도화를 시키는데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글로벌로 나가는데도 좋은 지금 브릿지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핏을 국내에서 보시는 것도 있지만 조금 글로벌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시기 타이밍은 내년도가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근거로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 약 600조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죠. 그때 이제 600명의 트레이더가 다 이제 없어졌죠. 현재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600명 트레이더, 뭐 애널리스트, 뭐 펀드 매니저 이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 개발자가 2명은 다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은 투자 파이낸스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기존의 골드만삭스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기반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그래프라던가 시그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요하게 포착해서 저희의 일반인들의 자금들, 돈들, 우리가 저축했던 펀드들 이런 것들을 골드만삭스가 그걸 통해서 갑자기 이제 쭈르르르 파이낸스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뭐 요즘 뭐 로보 어드바이저나 AI 알고리즘 통해서 자산 운용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벌써 검증이 사실 됐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술 개발이 2020년도에 스타트가 조금 더 커지는 거는 이런 기술 개발. 지금 이제 트레이더가 오피스가 없어졌고 다 서버예요. 웹 서버, 클라우드 서버 이런 것들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기반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7월에 제가 이제 스트리밍으로 라이브로 이제 그 뉴럴링크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앨런 머스크가 현재 뉴럴링크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세요? 자, 뉴럴링크가 뭐냐?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인지를 해요. 뭔가 사물을 보고 인지를 했어요. 근데 너무 괜찮아서 저거를 뭔가 뒤지고 싶은 게 아니라 서칭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마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뉴럴링크는 앨런 머스크가 지금 최근에 뭐 스페이스X나 솔라시티나 테슬라나 이런 서비스를 계속 내면서 사람이 인지하는 기반이 사람 뇌 속에 조그만 반도체를 하나 넣어서 그거를 뇌 속에 이제 신호 값을 신경망에 두면 그 신경망을 바로 우리가 인지해서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페어링 방식으로 바로 자기가 정보 제공을 찾을 수 있는 신호 값을 받아서 바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 지식 정보 제공을 받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동기부여를 받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동기부여만 받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생각 자체로 내가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뉴럴링크고요. 뉴럴링크가 현재 이제 임상 실험할 이제 사람들을 계속 모집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우스나 이제 데스크탑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속 이제 유저 인터랙션을 가지고 계속 터치를 하든 뭔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한 거를 바로 내 눈앞에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가 7월에 했는데 지금 트래픽 한 200만 뷰 나오고 현재 지금 AI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목표가 2025년이거든요. 근데 속도는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인 거는 이제 그런 자원이라든가 풍부한 예산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2025년보다 조금 더 당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그래서 뉴럴링크는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고 그 서비스가 확보하게 포털이라던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전체적인 IT 서비스를 하는데 사람의 행동 방식이 아니라 바로 생각을 해서 뭔가 다 답습하고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뭔가 그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시장에 레볼루션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넣어놨고요. 자, 정보통신 기술. 자, 이제 여기 이제 다 정보통신 기술 정보부나 과기부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 이제 언니 테크스타랍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물류, 자 제조, 생산, 자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조업, 자 IT 없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배송 서비스들도 요즘은 소비자 편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지금은 갖지 않고 있더라도 계속 고도화 뭔가라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뭔가 원천 엔진이라든가 IT를 계속 접목하셔야 돼요. 그거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첫 번째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회사의 기업에 대한 가치 밸류는 IT가 있고 없고 차이가 밸류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성장 동력은 기술이 있고 없고 차이, 그 사람이 이걸 다 하네, 그리고 사람 하는 일을 최소 50% 이상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네, 이거에 대한 밸류 차이는 나중에 펀딩을 받든 투자를 받든 이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은 뭐 그게 소위 얘기하는 뭐 이과다, 문과다 이런 거 상관없이 문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4층, 15층에 이제 AI나 이제 블록체인 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교육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싱, 프로세싱, 소위 얘기하는 하드웨어적인 반도체 기반들이 DRAM들이 센싱 처리하는 비율이 CPU에서 GPU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데이터 센싱 연산 처리 굉장히 빨라요. 초당 처리하는 값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데이터 형태나 반도체 기반들이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사람이 잘 활용을 하다 보니 데이터도 쌓이고 기술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는데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베스트빈 글로벌하고 이한주 대표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도 사실 데이터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이 사실 또 저작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가는 거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가는 거고, 대기업도 현재 클라우드로 많이 가는 거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던가 AI 기반이 산업을 지금 완전 바꾸고 있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컨퍼런스나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세미나 이런 세미나 외에도 이제 다른 데 많이 다녀보시면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년 사업을 약 1년, 2년 안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현금 유보율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열사에 아니면 신규 사업에 투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현재 리스크 관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돈 떼서 이거 한다? 대기업의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회사들이 이제 대기업들은 비대해지다 보니까 대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잉여금, 이익들을 이제 기술에 관련된 회사 그리고 스타트업들 그리고 폰 인더스트리의 산업 구조에 돼 있는 거기에 섹터에 맞는 회사, 그 대신 기술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회사들은 확실히 뭔가 시장의 문제 해결을 빨리 해서 뭔가 대기업이 원하고자 하는, 꼭 대기업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켓을 많이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몸으로 체감하는 것들이 더 빠르게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제가 하는 사업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저도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존에 있는 사업들이 아시겠지만 10년 하던 사업들이 이제 8년, 7년 그리고 그로스하게 나오지 않고 유동적으로 그냥 그래프가 파도처럼 갑니다. 하향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컴피티션, 경쟁력, 차별력 대신은 이제 또 스타트업들 나오고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많아서 계속 기술 고도화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를 우리 내부적으로 인하우스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파트너 잘하는 회사 너희하고 우리하고 스타트업 연합으로 가자, 아니면 자 니네들 우리 콜라보 하자. 그래서 좀 시장 그 마켓 핏을 10에서 뭐 7, 8, 6을 먹을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마켓 핏을 한
1000만까지 올려놓고 거기서 700을 먹든 500을 먹든 그런 콜라보 형태 협업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는 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없고 북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데 한국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조금 더 빨리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클릭이 또 안 되죠? 되나요? 이건 또 되나요? 네, 다행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래프를 쓰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글로벌로 나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회사 가치를 넓히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 서비스는 B2C로 넘어가면 저희 5,800만 시장에서 10%만 잡아도 580만이에요. 저는 580만에 대한 기업 가치를 내려고 제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미, 뉴욕, 보스턴, 동부, 그리고 서부 GDP가 가장 많고 소비자 패턴, 소비자들이 언제든 기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1800년도서부터 쭉 이제 2017년, 18년 그래프까지 쭉 오는 이제 히스토리인데 현재 이제 아시겠지만 북미라던가 중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마켓 크잖아요. 특히나 제가 인도를 올해 4월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이제 컨퍼런스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 개발자들이 확실히 똑똑하구나. 제가 엔지니어 기반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가 중심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정말 빨리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제가 있으면 이 과제를 푸는 시간이 확실히 저희보다 빨라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아직 그쪽하고 이제 비즈니스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못 느꼈지만 저희 스타트업끼리 같이 만나는 우리 이제 파트너, 이제 클라이언트들 만나다 보면 중국 쪽 애들도 확실히 빠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글로벌로 브랜드 가치로 이제 탑다운을 나와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크죠. 현재는 이제 IT 베이스. 뭐 최근에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내가 말씀드릴 건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제가 뭐 말씀하시면 URL로 보여드리겠습니다. URL로 명함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 상장 나스닥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 우버네, 뭐 리프트네, 뭐 슬랙이네 이런 회사들이 특례 상장들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PO를 하는데 이유는 뭐 매출을 나고 건전하고 재무 건전성이 좋고 이렇지만 현재는 IPO 단계를 굉장히 많이 간소화시킨 것 같아요. 매출이 나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라도 상장을 시켜요. 그 이유는 엔드유저나 디맨드들이 원하는 서비스고 그 레베뉴가 나오기 때문에 제이코브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모멘텀이 있으니 자 IPO 하자.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제가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저희 연합끼리 만나는 파운더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KSM 그러니까 이제 IPO가 코스피나 코스닥 그 전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코스닥 그 바로 밑에 뭐 있죠? 코넥스죠. 네,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전에 이제 장외시장이라고 해서 IPO.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아직 뭐 IPO 단계 아직도 아니지만 그런 시장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회사가 펀딩을 받고 운영을 하고 그게 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된다 그러면 니네 매출이 이 정도라도 상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펀드를 받아서 기술을 고도화해. 이런 것들이 요즘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뭐 목표가 비저너리가 뭐 IPO다, 뭐 M&A다 이런 걸 떠나서 M&A도 저희가 국내 시장은 사실 적은데 M&A도 요즘은 빨리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 SK에서 삼성 C랩에서 뭐 삼성 현대에서 스타트업들 다 모아다가 A/B 테스트하고 원적 기술 실사, 회계 실사까지 다 해서 지분 투자 최소 20%씩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시장이 어쨌든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빨리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대기업에 비대해진 그 몸덩어리를 움직이는데 스타트업이 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는 뭐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는 것 중에 이유도 뭐 저희 나름대로 IPO나 M&A 목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서 서비스가 빨리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
조금 더 한국 시장보다 조금 더 점프할 수 있고 서비스를 조금 더 리베이트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뭐 아까 얘기했던 5,800만이 아니라 북미의 3억 약 3억 중국의 약뭐 13억 15억 그 사이에 되는 그 정도의 파트너십을 저희가 가져가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죠. 왜냐면 저희 기업 가치를 올해 저희가 50억이 아니라 올해 저는 4, 4분기에 약 80억 한 90억 한 100억 내외로 그 정도로 또 만들어야 되고 그건 저하고 투자사들하고 사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이제 GDP나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래프나 데이터를 꼭 보시고 우리가 돈이 없고 어떻게 나가 우리가 파트너십이 없다 못 나가 그러면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산하에 KIC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자 우리 실리콘밸리 가고 싶다 그래서 사업 검증 받으셔서 KIC 실리콘밸리와 같이 가세요. 거기 외에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사실 많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나 또 이제 뭐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중소기업 뭐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제가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 팀하고 파트너하고 연결되어 있는 투자들 다 이제 같이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거는 2017년도에 이미 목표를 거기다 꽂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년 끝나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만 시기나 타이밍은 언제든 그 기술 기반이 어느 정도 한 바퀴 돌고 확장이 되는 기반에서는 지금 시점이 저는 꼭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도 영어 요즘 기본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중요하고 자, 좀 거시적인 데이터들 많이 보시고 우리가 우리 서비스 하는데 좀 소비자들 많이 역지사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펀드를 어쨌든 투자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항상 투자 사이트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네가 진짜 기술이 있는지 자, 얘네가 팀 멤버가 진짜 역량이 어딘지 사람이나 회사는 인계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투자 사이트 쪽에서는 저희도 처음에 뭐 그런 경험도 있지만 투자 사이들이 테크스타를 얼리 스테이지 단계의 회사들을 가지고 와서 투자해주세요 이러면 얘기하는 BM들을 10분의 1도 믿지 않아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ROI나 에비타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MVP나 프로토타입, 원천 엔진을 빨리 만들어줘서 그들을 검증을 시키고 그걸 펀드를 받고 빨리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로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뭔가 마인드셋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걸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투자. 저희가 이제 투자 펀드레이징을 총 라운드를 4개 돌았고 지금 2개 라운드가 더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 안쪽까지는 아마 2개가 더 펀드레이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분이 100%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 70%, 72% 정도, 그 정도 되고 올해 10월 말에서 4, 4분기가 되면 아마 60%에서 50%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펀딩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엑셀레이터나 VC들은 가장 중요한 거. 자, VC가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조합이 있어요. IoT니, 뭐 IT니, 뭐 커머스니, 플랫폼이니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서비스 가지고 자 투자 포트폴리오 조합 한번 돌려요. 얘네가 이거 잘하니까 우리 이번 투자했으니까 자 들어와서 이거 사용해.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출을 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투자만 하고 거기서 끝났었어요. 자, 후속 투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VC에서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저희 말고 다른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만족도가 나면 거기서 매출 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패턴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더 인베이션 랩 같은 경우는 시드 투자 받았을 때 더 인베이션 랩하고 이제 시드 들어오고 3개월 끝나고 라운드 끝나고 투심이 끝나고 이제 주급납이 되거든요. 주급납이 되기 전에 저희가 매출을 냈어요. 그 포트폴리오 조합에서요. 그래서 확실히 VC를 또 잘 만나고 엑셀레이터를 잘 만나야 우리가 투자 받는 거 이상의 뭔가 더 레베뉴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뭐 세일즈하고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받으면서 매출을 바로 낼 수 있는 게 그 VC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분들이 저희 쪽으로 만족도를 주셔서 거기서 매출을 내면서 저희는 점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자, 돈 준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VC의 역량도 있어요. 우리 글로벌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VC 내부에 있는 그 스타트업한테 뭔가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잘 보이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레베뉴, 매출 부분. 자, 펀드도 받아야 되고, 펀딩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익도 나야겠죠.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ROI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영업 순손실이에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 피가 사실 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저희가 뭐 운전자금,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뭐 운전자금, 뭐 R&D 자금, 그리고 저희 매출에 지금 R&D가 약 연구개발 경상비로 들어가는 게 약 17.8% 정도 들어가요. 네, 제가 그게 올해 상반기 기준인데 저희가 하는 매출이 나오면 저희는 재투자예요. 네, 저희 R&D에 더 재투자고 더 고도화할 수 있게끔 그 재투자다 보니까 영업 순손실이 좀 나고 있고요. 현재 제가 그 스타트업 투자 받기 전에 처음에 이제 저 먼저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저는 이제 처음에 신용대출 받아서 했거든요. 3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회사가 성장하는데 자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제 안에 있고 없고 차이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요. 네, 그 안정감과 내가 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면 좀 그렇고 저희 멤버들이 어쨌든 제 연봉을 깎아가면서도 저는 좋거든요. 돈이 없을 때 투자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연봉이 가장 낮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고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연봉을 아예 받진 않았고 뭐 대기업처럼 제로로 연봉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 연봉을 깎아가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 CTO나 C레벨 되시는 분들이 저보다 사실 연봉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지금은 이제 대출 사실 다 갚았지만 결론적인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자금이 우리 회사에 있고 없고 차이가 바로 앞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차이가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스타트업이나 사업은 그 돈이 있고와 없고 차이. 자,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돈은 어느 거나 없는 것 같아요. 시리즈 한 B, C까지 가야 좀 만족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고 그 전에는 효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건 2년, 3년 안에 저도 인사이트가 그렇게 막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지속 가능성 지표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 타이밍도 봐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인하우스 R&D도 봐야 되고 파트너십들도 계속 스킨십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저도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파이낸스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요. 세무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돈 하나 쓸 때 한 번, 두 번 결정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최소 7번, 8번. 주말에 나와서 최소 8번, 9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진짜 우리 쪽으로 나가야 될 돈인가? 아니면 저희가 내년도에 1월에 이제 글로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펀드레이징을 계속 투자 라운드를 돌고 있는 이유가 국내에서 하는 비용 버젯보다 해외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더 많이 저희 곳간의 계좌에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시간이 지금 5시 반인데 제가 딱 1시간 반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장표가 조금 있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세미나가 너무 또 길고 그러면 좀 루즈하거든요. 저도 항상 그렇고. 근데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재밌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2004년도에, 자, 2018년, 14년 동안, 자, 피터 틸이, 자, 페이스북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6억 투자했어요. 자, 14년에 56조로 불려서 지금 이제 지분이 다 없고, 다 털고, 이제 56조를 가지고, 스타트업들 투자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피터 틸이 뭐 56조를 벌었니, 뭐 펀드레이징 얼마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업을 1년, 2년 하려고 했으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기업 가치 밸류를 뭐 100억, 200억 이거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네. 저는 최소 10년을 하려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AI 기반으로 뭔가 더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쇼텀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1년, 2년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 취업이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이 너무 감정 노동 때문에 싫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사업은 1년, 2년 마라톤 아시겠지만 단거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페이스북도 14년 동안 기업 가치를 제가 기업 가치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걸 만드는데 14년이 걸렸어요. IPO 하고 진행해서 저도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그건 없지만 제 마인드셋이나 멘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삼각형 구조에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상위에 있지만 하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코어 밸류예요.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거, 뱉을 수 있는 게 나와 내 파트너 멤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계속 뭔가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1년, 2년 잠깐 하실 거면 그냥 직장 다니시는 게 가장 좋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최소한 10년까지 할 수 있는 뭔가 무장이 돼 있으시면 벽을 못 넘으면 어쨌든 벽을 깨서라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최소 10년을 할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손정희 회장 와서 이제 205억 투자 알리바바 205억 투자해서 59조 이제 벌어간 거. 요것도 정확하게 14년에서 5년. 저희 이제 마인이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번에 나왔죠. 8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쇼터마켓 투자를 한다. 투자들도 요즘에 펀드 조합들 펀드레이징 하는데 투자 조합 펀드가 장기가 7년이에요. 7년 동안 버틸 수가 있어요. 그 펀드 조합 기간이 7년이 끝나면 이제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 사이드 쪽에서. 근데 이제 최소한의 과거에는 7년 동안 주지 않았어요. 최소 3년, 5년. 근데 그게 2년으로 더 좀 늘어난 이유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자금을 좀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장이 변했고 기술이 많이 올라왔고 그걸 통해서 인프라나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면 서비스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이제 릴리즈하는 방식들이 요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피터치 했던 송정이 했던 방식들을 최소 기업은 10년을 할 생각으로 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더 VC에서 항상 저한테 뉴스 레터 인바이트 메일로 계속 오는 건데 이제 이거 어떤 거냐면 산업 섹터에서 뭐 제약바이오가 뭐 투자 펀드레이징이 얼마 됐니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커머스 쪽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뭐 푸드테크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뭐 투자사들이 조회수 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인바이트 메일로 이제 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장 아셔야 될 거는 거시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자금이 필요하다. 당연히 뭐 투자사들 가서 우리 비행 가지고 피칭하고 뭐 발표하죠. 근데 요즘은 투자 패턴이 어떠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더 인벤션 랩에서 싱크 투자를 받았으면 자, 더 인벤션 랩에서 투자를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을 문을 열어두고 굉장히 많이 콜드컵 메일을 받을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투자 심사역들이 그걸 다 볼 시간이 없어요. PPT를 20장, 30장짜리 볼 시간이 없고요. 그냥 어떤 거 하네, 어느 산업 섹터네, 그리고 나서 파이낸스 서머리만 봅니다. 매출, 레베뉴, ROI, 에비타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떤 거냐면 투자사들도 스타트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자, 웨인스 벤처스 너 파트너십 누가 돼 있어? 최근에 1년 차, 뭐 3년 차, 7년 차 되는 애들 중에 괜찮은 애 있어? 파운더 괜찮은 애 있어? 저 있죠. 그러면 소개시켜서 바로 그냥 투자해 주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저희하고 파트너, 저희하고 테크 스타트업으로 뭔가 같이 포트폴리오 조합이 돼 있으면 또 연결이 돼 있는 스타트업을 그냥 저희가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면 1, 2, 3, 4, 5 단계가 아니고요. 그냥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이 또 저희를 믿고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분 소개시켜 드리면 1부터 5 단계는 그냥 무시하고요. 사업계획 어느 정도 잠깐 보고 저희하고 어떤 레퍼런스 체크하고 기술이 어떤 거 있는지 회계실서 어느 정도 돌고 그냥 바로 8, 9로 투심을 돕니다. 그래서 요즘은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투자가 투심이 그러니까 추경 예산이 들어오고 펀드들도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콜드콜 메일 받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저희하고 소개 아니면 저희 외에도 예를 들어 뭐 배달의 민족 김봉지 대표님이 저기하고 1년 동안 2년 동안 얘기 나누는 거 보고 서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제 컬처핏 괜찮아, 마인드 괜찮고 인성 괜찮아. 그러면 바로 소개해줘요. 그러면 투자가 예전에는 한 3개월, 6개월이었었는데 요즘은 한 달 안에도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먼저 빨리 알고 계시면 투자받기가 더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혼자 매몰돼서 서비스 절대 하지 마시고 컨퍼런스나 세미나 소위 얘기하는 뭐 IR 이런 곳에서 조금이라도 좀 세일즈적인 셀링 포인트를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함 주고받고 허슬링하고 내가 매력을 발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거 잘하니까 계속 뭔가 그런 데서 브릿지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계속 두셔야 돼요. 예. 저도 처음에 기술 개발에 대한 매몰돼서 다른 것들은 신경 전혀 못 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CTO한테 다 맡기고 저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세미나에서 뭐 잡 디스크립션을 저희가 뭐 잡코리아에 인크루트에 올려서 좋은 사람들을 하는 건 저한테 맞지가 않고요. 세미나 컨퍼런스 가서 좋은 사람들하고 서로 매일 핑퐁 해서 저 사람 괜찮네. 우리 이런 거 아젠다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리고 서로 검증해서 저희 회사로 모셔보는 거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제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투자사들도 과거처럼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좋은 회사와 좋은 회사가 있고 그 좋은 회사가 있으면 연결고리 되는 또 회사에 소개받아서 바로 투자하는 케이스.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패턴이 올해 한 2, 4분기 서부터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투자 펀드레이징 받는데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 이 얘기고요. 자, 저희가 이제 글로벌 나가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거, 저희는 로컬 비즈니스 글로벌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8년도에 KIC 실리콘밸리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KIC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계속 서로 핑퐁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실리콘밸리 아래 이제 쉐이커라고 데이비들이 지금 이제 네이버 D2에서 투자 많이 받고 디지털 광고 컨텐츠 쪽을 만드시는 그 쉐이커라는 스타트업인데 그 회사가 지금 기업 가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1,800억인가 2,000억 좀 하회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1년 만에 만들었어요. 1년 만에. 예. 그 이유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제가 2년 동안 R&D 했거든요. 예. 상용화 만드는데 이제 2년 반 한 건데 확실히 글로벌은 굳이 한국 성향이라던가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기술은 요즘 이제 기본이고 사람이 어느 정도의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터디가 내가 답습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가치는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멤버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들, 뭐 실질적인 솔직한 얘기들도 다 하지만 1년 안에 기업 가치를 1,800억, 2,000억 만드는 거는 시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시장이 바라보는 눈이라던가 그 사람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 되게 캐릭터가 이런 것들 틀린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역량도 있겠죠. 근데 제가 쉐이커의 이제 데이비드를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쉐이커의 데이비드 리 쉐이커를 통해서 소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투자사들 아무도 몰랐거든요.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데이비드 리와 저하고 4년 정도 됐거든요. 한지 스타트업 해가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개를 계속 해줬어요. 저는 쉐이커의 데이비드 리를 뭐 투자를 받으려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이런 게 아니라 스타트업 하는 사람끼리는 맞잖아요. 얘기가 많고 사람이 어쩌니 돈을 얼마 구해야 되니 이게 한 4년 정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가 서로 신뢰를 하다 보니까 너 지금 돈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계속 받아서 간 케이스예요. 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시는 G3 파트너 만나서 딘 베이커 파운더 만나서 이제 글로벌 법인 출범하고 거기서 이제 러브콜 로고 릴리즈 와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디캠프나 뭐 예스24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인베이션을 통해서 들어갔고 예스24를 통해서 드림플러스를 만났고 드림플러스에서 스마트 스터디를 또 만났고